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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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이여. 오늘 1월 25일 첫 노래로 차가운 체리의 무지개의 달이 넘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들이 결국 끝이 나네 아무런. 네, 오늘 1월 25일 첫 노래로 무지개 달이 넘어 듣고 왔습니다. 네, 이름이 굉장히 생각이 안 났네. 네, 네, 갑자기 그 날씨가 엄청 많이 추워요 지금. 네, 분명히 네, 오늘 내일 정도까지만 춥고 뭐 예보에서는 오늘 내일 정도만 춥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날씨가 풀린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날씨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 무슨 지금 이렇게 추운 게 저쪽 그 북극 있잖아요. 북극에 있는 그 차가운 공기가 뭐야 저거 뭔 기류 현상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한반도로 내려와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춥다고 합니다. 네. 저번 주말에 제가 오랜만에 또 올라갔어요. 집에 올라갔는데 집에 제가 그 성남에 있는 집에는 제가 여기 내려와 있으니까 없잖아요. 제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새벽에 도착해서 좀 씻고 자려고 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은 콸콸 나오는데 왜 뜨거운 물이 안 나오지 했더니 그 뜨거운 물 나오는 그 온수관이 얼어가지고 거기 이제 물이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찬물로 씻는데 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뭐 그거 이제 업자 불러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평일에는 여기 울산에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이번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네 잠깐 씻는 그 정도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차가운 물로 씻으니까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네, 2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저는 겨울에 뜨거운 물로 잘 안 씻었어요. 그냥 찬물로 씻으면 되게 뭔가 시원하고 기분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라가가지고 찬물로 한번 씻었는데 아우 야 찬물로 샤워를 했거든요. 아우 온몸에 감각이 없어가지고 무슨 동상 걸린 것 마냥 아무 감각이 없더라고요. 네. 네,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네. 하여튼 이제 엄청 춥다고 하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그 밖에 나갈 때는 꼭 목도리라든지 목을 좀 감싸면은 이게 감기가 잘 안 걸린다고 하니까 좀 건강하게 네, 지내기 위해서 내복도 입으시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어딨냐? 네, 건강상식인데 오늘 건강상식에서는 불면증에 대한 그 극복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잠 못 자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사실 요즘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불면증에 살짝 걸려 있는데 뭐 그거 극복하는 법을 살짝 알려드리고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시간인데 오늘은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유라시아 초원의 시장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은 2탄입니다. 네. 저번 주에는 그 중국 변경이랑 저쪽 그 몽골 뭐 이쪽 지방 있는 사람들이 왜 그 뭐 시장을 하는 뭐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지 뭐 그 사람들과 왜 친해지는지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오늘도 뭐 그런 비스무리한 얘기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보는 라디오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시작하도록 합시다. 네. 임창정의 그리다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다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일부 건강상식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상식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면증 그 겪어본 사람들만이 아는 그 고통, 네, 밤에 잠 못 자는 네, 그 고통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잠이 안 올 이유가 없는데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막 답답하죠. 네, 잠을 자려고 하는데 계속 뒤척뒤척거리기만 하고 뭐 자세를 바꾸고 뭐 그래도 잠이 도통 오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잠을 못 잘 만한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근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미치고 팔딱뛰겠다는 거죠. 네, 어찌해야 할 바 모르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은근히 좀 많아요. 각종 뭐 걱정거리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 이제 주부들로부터 뭐 대중들의 반응에 예민한 뭐 유명인들까지 지위나 연령 고하를 막론하고 불면증 환자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잠은 몸과 마음의 평온한 정도를 측정하는 가장 민감한 잣대일지도 모르는데 몸이 아프면은 이제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걱정거리가 있으면은 이제 그걸 생각하느라 잠을 좀 자지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불면증 환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제 불면증은 이런저런 이유로 잠을 한두 번 못 자면서 시작되게 돼요. 잠을 못 잔 결과 이제 그 다음 날 뭐 업무라든지 뭐 학교로 가는 학생이라면은 이제 학업에 뭐 이런 제대로 이제 못 하게 되고 머리는 약간 띵하고 멍하고 이제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지죠. 그렇게 하루 이틀을 보내고 나면 밤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또 못 자고 밤새 또 뒤척이다 보면은 어떻게 하나 하는 뭐 그런 두려움까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두려움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다음부터는 처음에 잠을 못 자게 한 원인이 해결되어도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습관적으로 잠을 못 자는 상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불면증이 생기는 겁니다. 네. 이 불면증 진짜 짜증나요. 특히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에 방학을 하잖아요. 방학을 하면은 뭐 한 일주일 정도는 뭐 괜찮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은 이제 애들이 밤에 잠 잘 안 자고 그러면은 이게 약간 습관처럼 밤에 잠을 못 자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잠깐 그랬거든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뭐 다 그렇진 않았지만 뭐 가끔 가다가 방학 되면은 밤에 이제 잠을 안 자요. 이게 뭐 밤에 그 축구 뭐 유럽 축구 다른 나라 축구 같은 경우는 새벽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자려고 막 새벽까지 있다가 그거 보고 자면 막 새벽 5시 뭐 이렇게 됩니다. 뭐 그러면은 이제 그때 다시 자고 일어나면 뭐 또 한 점심쯤에 일어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되면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구 안 하는 날도 그냥 자려고 하면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뒤척이다가 뭐 일어났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핸드폰이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핸드폰도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뒤척이다가 잠 안 오면은 다시 책 좀 보다가 뭐책 보면은 잠 잘 온다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책 좀 보다가 뭐 그래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하다가 그러면 이제 날이 트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 굉장히 피곤하고 뭐 그런 상태였는데 진짜 불면증은 겪어본 사람 아니면 진짜 이 고통을 몰라요. 네, 진짜 굉장히 힘듭니다. 네. 진짜 짜증난다 이거.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지코의 너는 나 나는 너 그리고 지코의 또 사랑이었다 이 두 노래 듣고 오는데 요즘 날씨가 좀 추워요. 그래서 난방 기구를 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뭐 온풍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 잘못 사용하시면은 불나요. 네, 뭐 콘센트도 너무 여러 개 껴놓지 말고, 네, 그리고 또 혹시 뭐 외출할 때나 그럴 때는 이제 반드시 꺼야 됩니다. 네, 콘센트까지 뽑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불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겨울철 화재 예방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식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코의 너는 나, 나는 너, 그리고 지코의 사랑이었다까지 요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상식 불면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불면증을 보면은 잠을 좀 못 자는 상태를 이제 견디기가 힘들어가지고 불면증 환자는 스스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기도 합니다. 뭐 술을 좀 드시고 잠든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제 술을 좀 드시고 자시는 분들 계시고 하지만 이제 술은 처음에만 조금 도움이 될 뿐이고 사실 시간이 좀 지나면 술을 마셔도 그렇게 큰 효과는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술을 마시고 잠을 자면
또 수면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민간 요법을 이제 시도해 보지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약국에서 그 수면 유도돼 있죠, 수면제, 뭐 그거를 사 먹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수면 뭐 그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 약을 먹으면은 처음에는 잠이 와요. 하지만 계속 먹다 보면 아시겠지만 약에도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많은 약을 먹어야 되고 뭐 그렇게 먹다 보면 또 머리도 아프고 뭐 기억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뭐 그래가지고 약 드시는 거는 좀 추천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약을 계속 먹어야 하나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다가 또 잠을 못 자고 뭐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전형적인 이제 불면증 환자의 모습입니다. 특히 불면증은 우울증, 불안증 등의 정신적인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불면증은 정신적인 문제가 그 원인이 돼가지고 생기기도 하고 이미 있는 정신증을 이제 더욱 악화시키기도 해요. 불면증은 우리 정신의 안정이 깨져 있음을 이제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하는데 증상이 오래되면은 기분도 우울해지고 잠을 못 자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또 우울증, 불안증을 더 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면 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될 때는 꼭 반드시 의료진의 뭐 전문적인 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그 불면증은 역시 뭔 병이든 상관없지만 다 초기에 잡아야 돼요. 네, 불면증 초기에는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는 수면제가 도움이 됩니다. 뭐 수면제는 이런 경우에 단기간 좀 짧게 이제 이용할 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약이 있는데 뭐 그거 드시면 되는데 하지만 이제 불면증이 한 3개월 정도 이상 지속되게 되면은 이게 만성 불면증이 돼요. 이 경우에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네, 불면증 환자는 잠에 대해서 지나친 공포심이라든지 뭐 두려움 뭐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잠을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불면증 환자의 뇌는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잠잔 신호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잠에 대해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지나친 공포를 줄여줘야 되고 잠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환자의 뇌가 적절한 시간에 잠이 오는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야 되니까 밤에 뇌에서 잠을 자라고 이게 명령하는 그 신호를 만들어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환자의 수면과 관련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치료가 불면증 인지 행동 치료인데 잠과 관련된 잘못된 생각과 태도, 행동을 바꿔주는 비약물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지 않고 하는 치료예요. 불면증은 초기에 잡아야 돼요. 뭐 다른 병도 마찬가지지만 쉽게 잠들지 못할 때 이런 불면증이 만성화돼서 뭐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 비약물 치료 같은 뭐 그런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로 발전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불면 증상이 좀 있을 때는 스스로 노력해서 잠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면은 수면 위생을 잘 지켜야 되는 건데 수면 위생이라는 게 뭐냐면은 잠을 자기 위해서 지켜야 할 일련의 생활 습관들을 말해요.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 첫 번째가 카페인, 그 뭐야 저 커피 뭐 이런 거 있죠? 뭐 커피, 녹차 뭐 이런 것들. 녹차는 사실 커피보다는 좀 덜 하긴 하는데 녹차에도 또 어느 정도 카페인이 들어 있으니까 뭐 하여튼 이런 그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런 음식들 있죠. 네, 요런 것들을 점심 이후에는 좀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낮 동안 피로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카페인을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를 좀 줄이는 게 좋다고 하네요. 사실 제가 좀 민감한 편이라 가지고 이 카페인을 커피라든지 뭐 녹차를 좀 요즘에 먹는 편인데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나? 뭐 그런 것도 수도 있겠네. 네, 그리고 이제 둘째가 낮에 가볍게 운동하시는 것이 좋다 합니다. 어느 정도 뭐 신체적인 그 피로가 좀 있어야지 잠이 잘 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몸보다 뇌를 지나치게 많이 쓰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운동을 통해서 몸과 정신의 그런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 점심 시간이라든지 뭐 이럴 때 있죠. 그냥 뭐 가볍게 뭐 동네 한 바퀴 돈다든지 뭐 그런 아니면 수시로 뭐 운동을 조금이라도 뭐 스트레칭이라도 하는 게 밤에 잠이 잘 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근데 나 자주 스트레칭 하는데 왜 잠이 안 오지? 뭐 요거는 뭐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셋째가 잠이 오지 않는다고 술 마시는 분들 계시는데 술을 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왜 술은 이제 일시적으로 잠을 오게 하긴 하는데 술이 깨면은 잠도 깨요. 결국에는 이제 더 못 자게 돼가지고 피로가 더 쌓이니까 술은 사실 그 잠하고는 그렇게 큰 연관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넷째가
잠이 오지 않을 때 2부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 잠을 자지 않는 상태에서 억지로 잠자리에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은 이게 수면 리듬이 흐트러지면서 잠을 더 못 자게 한대요. 이때 뭐 독서라든지 뭐 가벼운 목욕이라든지 뭐 다른 행동들을 하다 보면은 잠이 오는 기미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때 잠을 자야 된대요. 네, 그냥 잠이 안 온다고 계속 이불에 누워가지고 잠을 자려고 막 하는 것보다는 잠이 안 온다. 그러면 뭐 책을 읽든지 뭐 그냥 잠깐 뭐 목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책을 읽는다든지 뭐 그러면은 이게 그 아시잖아요. 약간 그 잠이 오는 그 피곤함이 약간 느껴집니다. 그때 다시 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거 괜찮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잠들기 전에 너무 많이 먹거나 이제 물을 많이 마시는 걸 또 피해야 되는데 위에 좀 부담이 되면은 숙면을 취하기가 좀 힘들어진대요. 밤에나 많이 안 먹는데 뭐 하여튼 그리고 여섯째가 낮잠을 당연히 자면 안 되겠죠. 뭐 수면 리듬이 좀 깨져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꼭 반드시 낮잠을 굳이 자야겠다면 한 20분 정도 뭐 요 정도 자는 게 그나마 적당하다고 합니다. 네. 엄마 말 잘 들어야 돼요. 밤에 그 낮에 혹시 잠을 잘 자면은 저희 엄마가 그랬거든요. 밤에 잠 못 자고. 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네. 낮에 자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마지막으로 낮에 야외에서 햇빛을 좀 쬐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요거는 일리가 있어요. 이제 밝은 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면은 이게 뭐더라? 뭐 하여튼 뭐 햇빛이 이렇게 쬐면은 몸에서 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게 뭐 이렇게 해주는 그게 또 나온다고 하니까 낮에 좀 시간 될 때 뭐 햇빛을 좀 쬐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뭐 그냥 햇빛 쬐는 김에 운동을 하는 겸 뭐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괜찮겠죠? 뭐 네. 근데 요즘에 좀 날씨가 추우니까 옷 좀 따뜻하게 입은 다음에 한 바퀴 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괜히 또 운동한다고 땀 나니까 옷 약간 얇게 입으시면은 감기 걸립니다. 네. 그뭐 잠깐 운동하는 거라도 좀 따뜻하게 옷 껴입고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오늘 불면증 극복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그 불면증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네, 저도 알거든요. 네, 진짜 고통스러워요. 네. 오늘 이제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상식에서는 불면증 극복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잠시 후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시간 오늘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유라시아 초원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는데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성의 사랑도둑 조항조의 사랑의 밥이더냐 나훈아의 짜달라 자는 것도 없는 님이시여 진성의 보릿고개 윤항기의 걱정을 말아요 그리고 최미주의 요요요 박상철의 황구의 남자까지 듣고 오는데 요 노래 듣다가 갑자기 노래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자기 잠깐 어디 좀 갔다 와야 돼가지고 어디 갔다 와야 돼가지고 혹시 더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제가 나타날 겁니다. 네, 뭐 그게 긴장하고 이렇게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오겠지 하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자잔 제가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가 시작됐는데 제가 잠깐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 노래가 좀 많이 나와 있네요 이게. 네. 네. 1부에서 이제 2부 넘어올 때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성희의 사랑도 듣고 왔고 진성의 보릿고개, 윤한기의 걱정을 말아요, 최미주의 요요요, 그리고 다이나믹 듀오의 불면증. 요거는 제가 좀 얘기 좀 턴 다음에 이거 하려고 했는데 네. 하여튼 이 다이나믹 듀오의 불면증 그리고 문명진의 잠 못 드는 밤에 그리고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까지 총 7곡 듣고 왔는데 정작 저희 부인 그 노래교실 노래를 세 곡을 안 듣고 왔네. 조항조의 사랑의 밥이더냐 나훈아의 짜다 잘난 것도 없는 님이시여 그리고 박상철의 항구의 남자 요 세 노래를 제가 안 듣고 와가지고 요거는 이따가 2부 하다가 제가 중간에 다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제가 안 틀어드렸네. 목 아파.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시간입니다. 뭐 다른 나라에 가볼 만한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장을 알려드리는 건데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유라시아 초원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라시아가 그 유럽 그리고 이제 아시아를 잇는 그 넓은 그 초원지대를 말하는데 저쪽 뭐 헝가리 뭐 저쪽 뭐라고 해야 돼? 그 러시아 그 좀 밑에 부분 그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몽골까지 이게 쫙 오는 그 되게 넓어요. 엄청 넓은 곳이죠.
네, 그 엄청 넓은 유라시아 초원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역시 거기 보면은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 저쪽 보면은 그 만리장성이 있고 또 거기 또 초원이 이렇게 쫙 있는데 유목민과 농경민의 공존은 중국 북방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뭐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왕조들은 초원과 정착민 사이의 그 교류를 인위적으로 끊으려 했으니까 바로 지금 중국을 대표하는 유적인 이제 만리장성이 등장한 배경입니다. 자연적인 교류를 막는 장성이 생기면서 유목민에게 중국은 시장을 통해 만나는 이웃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정복을 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걸로 바뀌게 됐습니다. 인식이. 그리고 수천 년간 중국은 이제 북방의 민족의 말발굽에 이제 유린당하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수많은 중국 왕조가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면서 장성을 쌓았지만 장성 때문에 침략 못했다는 유목민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 만리장성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진시 황제가 통일한 다음에 진짜 그 남아도는 그 힘을 좀 이상한 데다가 쏟으려고 만리장성 쌓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 만리장성이 그냥 말 그대로 장성이잖아요. 여기 중에 한 곳만 뚫려도 나머지는 다 무너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쌓았는지 뭐 아직까지도 약간 그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넘어가서 하여튼 이제 중국 왕조의 반 이상은 북방에서 내려온 정복 왕조가 만들어졌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리장성은 중국에는 오히려 부끄러운 유적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중국이 아무리 장성을 쌓고 북쪽의 이웃과 교역을 단절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만리장성 근처에서 시장을 열고 서로 교류했습니다. 장성의 관문 근처에는 관시 또는 호시라는 이름의 장을 열어서 서로 부족한 물건을 바꿨는데 그 전에는 유목민들이 그 정착민들의 마을로 내려와서 장터가 열렸다면 이제는 둘의 상징적인 경계인 만리장성이 바로 장터가 되고 문화 교류의 중심이 되는 조금은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경의 시장이 가지는 역동성을 이해 못하는 이제 수많은 중원 왕조들은 실패하고 대신에 만리장성은 결국 사람들의 자연적인 교류와 시장의 형성은 결코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그런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장성지대에서 펼쳐진 시장에서 유행하고 뭐 지금도 널리 먹는 음식이 두 가지 있으니까 이제 바로 꼬치구이 만두입니다. 러시아어로 샤슬릭 그리고 중국어로 러우추알이라고 불리는 이제 꼬치구이는 고기에 농경민족이 좋아할 만한 향료와 양념을 쫙 쳐가지고 이제 베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가지고 꼬챙이 딱 끼운 그런 요리인데 한나라 때 중국 한나라 때 흉노와 이웃한 중국 북방 지역에서 널리 유행했다고 합니다. 포즈, 만티, 펠메니 등 다양하게 불리는 만두는 고기를 소로 하고 이제 그 겉을 얇게 만두피로 싸가지고 먹는 이제 요리로 만들기는 조금 번거로운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맛있죠. 그리고 이제 먹기에도 편하고 게다가 고기의 곡물이 적당히 그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유목민에게 부족한 탄수화물을 보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그 유목민들에게는 안성맞춤인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국 한나라 때 흉노와 중국의 경계였던 자위관은 자위 네 자위관의 벽화에 남아있는 이 두 가지 음식의 모습에서 초원과 중국의 변경에서 유행하던 2000년 전 시장 음식의 기원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목에 이렇게 잠기지? 네.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만리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다른 나라가 못 오거나 뭐 그런 거는 없었죠. 오히려 이제 만리장성이 생기고 나서 이제 그 근처에 시장도 많이 생기고 뭐 오히려 뭐 저것 때문에 우리가 못할 것 같냐? 약간 이런 그 반항심이랄까? 뭐 이런 것도 생겨가지고 일부러 막 시장도 만들고 교류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 만리장성 근처에 가면은 그 오래된 그 전통시장들이 많대요. 네. 뭐 그 뭐라 상설 시장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가끔 가다가 생기는 뭐 그런 거 이제 번개 시장 뭐 비스무리한 그런 것들 네 뭐 그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네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럼 노래 듣고 올까요 이번 쯤에 아까 그
못 들었던 저희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옵시다. 조항조의 사랑이 밥이더냐, 나훈아의 짜다라 잘난 것도 없는 이시여, 그리고 박상철의 항구의 남자까지 요 세 노래 듣고 보이는 라디오 2부 세계 속으로 유라시아 초원 시장 제 2탄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까 못 들었던 조항조의 사랑이 밥이더냐, 그리고 나훈아의 짜다라 잘난 것도 없는 님이시여, 그리고 박상철의 항구의 남자까지 새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세계 속으로 유라시아 초원의 시장 제 2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은 만리장성을 두고 이제 이루어졌던 중국과 초원의 교역은 근대 이후에 중국, 러시아의 교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뭐 특히 몽골과 러시아 사이에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 있죠. 뭐 요게 이제 관통하는 이제 캬흐타와 그 건너편 청나라의 매매성, 뭐 지금의 몽골 알탄불라그는 대표적인 무역 거점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무역을 많이 했으면은 이 성 이름 자체가 매매였어요. 네, 사고 파는, 네, 뭐 교역, 뭐 무역, 뭐 이런 뜻이죠. 당시 중국의 값비싼 차가 여기를 통해서 유럽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가 이제 부릉부릉 이 차가 아니라 마시는 차예요. 뭐 보이차 뭐 이런 거겠죠. 뭐 하여튼 이 값비싼 차가 이제 여기를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반대로 유럽의 신문물이 동아시아로 들어오는 그런 거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에 유입된 차들은 통칭 캬흐타 차라고 하고 그 교역로를 차의 길이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여기가 그 이쪽 지역이 이제 캬흐타라는 곳이니까 이제 그쪽에서 들어왔다 해가지고 캬흐타 차라고 하고, 그 교역을 이제 차의 길, 뭐 실크로드 비스무리하게 뭐 이런 걸로 했는데, 지금은 러시아와 몽골의 교역로가 다양한 바람에 캬흐타는 많이 쇠락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러시아와 몽골을 넘나드는 이제 보따리 장사와 캬흐타 곳곳에 200여 년 전에 세워진 이제 부호들의 저택과 상가 건물이 당시의 그 영화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캬흐타 대신에 현재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 도시 곳곳은 여전히 번성하고 있어요. 흑룡강을 따라서 블라고베센스크, 그리고 연해주는 이제 우수리스크, 그리고 이제 두만강 유역은 훈춘이 대표적인 거점인데, 러시아 국경 도시의 대형 시장은 정식 이름은 각각 있지만 그냥 현지들은 중국 시장이라고 부른대요. 워낙 저가의 중국 제품과 중국 상인들이 많기 때문인데, 1990년 그때 이제 힘들게 삶을 이어가야 했던 러시아의 서민들에게 중국 시장에서 값싼 물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다고 해요. 그때쯤에 이게 소련이 붕괴됐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게 생필품이 된 게 없었다고 해요. 그 러시아 그 서민들이 그때 때마침 이제 중국 제품들이 싸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그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됐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여기에 한국의 철도가 시베리아 철도로 이어지고 사할린의 가스와 석유관이 동아시아로 연결되면서 싼 물건의 대명사인 중국 시장이 유라시아 경제 한 축으로 황홀탈퇴할 날도 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실크로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실크로드라는 말은 19세기 말에 독일의 지리학자인 리히트호펜에 의해서 처음 명명된 것으로, 서양인의 관점에서 임의로 이제 길을 만든 이름을 이제 정한 거예요. 실크로드라고. 뭐 실크로드라는 이름이 붙이기 전부터 중앙아시아 여러 사람들은 시장을 만들고 교육하면서 동서세계를 이제 이어왔었는데, 자연적으로 생겨난 그 교역로인 실크로드가 중국 조정에 관심을 이끌게 된 거는 바로 이제 흉노라는 것 때문입니다. 흉노가 유라시아 교역로를 장악하게 되니까 중국이 고육지책으로 사막을 관통하는 길을 개발하고자 했고, 한 나라의 이제 한 무제가 장수인 이제 장건에게 그 임무를 맡겼는데, 흉노와 원수지간이 이제 월지국을 만나서 한 나라와 통교하고 함께 이제 흉노를 압박하자 뭐 이런 이제 생각이었던 겁니다. 하여튼 이 장건은 중간에 흉노의 포로로 잡히는 등의 뭐 한 10여 년 정도 고생한 끝에 장건은 서역을 관통해서 대하, 뭐 빅트리아라고도 하고, 뭐 지금의 이제 아프가니스탄 북부인데, 하여튼 여기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장건이 중국인 최초로 교육로를 열었다는 그 감개무량도 잠시였어요. 그가 대하국의 시장에 나가가니까 사천성 일생에서 나는 그 뭔가 중국제 옷감과 지팡이가 팔리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중국 물건들은 사천성에서 험난한 히말라야 산맥을 통해서 그 인도로 가는 차마고도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지역으로 유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이 장건이라는 양반이 이제 교육로를 만들려고 왔는데 이미 그 팔리고 있는 거죠. 막 그 포로로 잡혀가지고 막 온갖 고생 다 하고 이제 겨우겨우 왔더니만 왔는데 이게 교육로가 이미 있어가지고 이게 뭐 이게 팔리고 있는 거예요. 약간 당황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으로서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실크로드의 도시 국가들에 자신의 군대를 파견하고 관리하는 것은 이제 많은 비용이 들긴 하지만 흉노와의 전쟁을 치르는 비용에 비하면은 조금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육로를 만들게 됐습니다. 어쨌든 교육로가 확보되면은 이득을 얻고자 움직이는 것은 상인의 몫이니까 실크로드의 시장은 점점 로마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렇듯 자연 발생적인 유목민과 정착민의 시장은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실크로드로 이제 바뀌고 그 성격도 많이 변질되어 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커다란 시장이 됐죠. 그 중국에서부터 저쪽 저쪽 러시아부터 해가지고 뭐 로마, 지금은 이탈리아죠. 뭐 그 정도까지 교역로가 이게 쫙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지금 뭐라고 해야지? 약간 그 FTA 같은 느낌이랄까? 뭐 그런 이제 교역로가 만들어져가지고 당시에는 엄청난 그 파란을 많이 일으켰죠. 그 동서가 서로 만나가지고 교육도 하고 뭐 교류도 하고 뭐 그러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크로드랑 관련된 뭐 소설, 영화, 뭐 게임 같은 것도 엄청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라시아 초원의 시장을 얘기할 때 반드시 이 실크로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비누아주의 기억의 초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비누아주의 기억의 초원 듣고 왔습니다. 네, 역시 그 초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초원과 관련된 노래를 한번 듣고 왔습니다. 네. 계속 그 세계 속으로 유라시아 초원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실크로드를 차지하려는 중국의 인도는 의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2003년에 중국 신장성의 수도인 우룸치의 중심에 세워진 신장 국제 바자르는 총 건축 면적이 1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로 가히 실크로드 최대 시장으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슬람풍의 건물로 시장하고 다양한 중앙아시아의 민족들이 보이는 이제 새로운 실크로드의 모습을 구현하게 되는데, 이거 예전에 이거 바자르 이거 하지 않았나 내가 예전에? 아닌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 하여튼 수시로 이제 중국 그 중앙아시아의 민족 문화 공연이 열리게 되고 또 이제 엄청난 규모의 또 푸드코트가 있어서 중앙아시아 음식, 뭐 중국 음식, 뭐 이슬람 음식 할 것 없이 엄청 다양한 전 세계의 모든 음식을 맛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식당입니다. 하지만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장 그 위구르인들이지만 그 자본은 모두 중국에서 온 것이고 이제 관광객들도 이제 대부분 중국 본토에서 온 분들이라서 마치 2000년 전에 중국이 실크로드 거점 그 도시를 만들어서 중앙아시아로 자신들의 그 세력을 확대하려던 것처럼 현재 중국도 겉으로는 실크로드의 문화 융성을 외치지만 사실은 신장 지역을 기반으로 중앙아시아로 자신들의 경제 패권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뭐 이런 게 보여집니다. 중국과 로마를 잇는 그 비단길로 정의되는 실크로드라는 말에는 약간 그 편견이 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사이를 이어주었던 중앙아시아의 역할을 전혀 무시한 채 동서양 그냥 끝에 강대국만 기억하자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정한 실크로드의 주인공은 사실 바로 그 중앙아시아의 험난한 초원에서 삶을 잇고
새로운 기술을 사방으로 전파했던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이고 이제 그들과 함께했던 정착민들이었거든요. 그들을 이어주었던 것은 동력은 바로 이제 이 시장인데 시장에서 서로 필요한 것을 교환하고 기술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이 실크로드라는 말을 딱 들으면은 사실 중국 그리고 이제 로마 뭐 이 정도의 양쪽의 그 강대국들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은 이제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중국의 이제 시진핑 주석이 어, 그 육상과 해양 실크로드를 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기존의 실크로드에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를 더해가지고 전 세계로 영향력을 좀 확대하자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중국이 역사적으로 최대 번영을 누리던 이제 한나라와 당나라 시대 때가 이제 바로 이 실크로드의 시장을 장악했던 때라는 것을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유라시아의 시장은 마치 2000년 전의 세상처럼 강대국들 사이의 패권 다툼으로 시끄러워질지 모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아무리 주변의 나라들이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해도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는 그 초원의 시장에서 끊임없이 사람은 교류하고 세계사의 원동력이 될 겁니다. 네. 유라시아 시장의 맥박은 결코 멈추지 않을 건데 지난 수천 년을 그려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이 유라시아 초원의 유목민과 정착민들의 교류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뭐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뭐 이게 될지. 네. 요즘에 또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상한 게 또 이번에 또 뭐지 10년 만인가 무슨 10년 만에 또 뭐 성장치가 좀 줄어들었다 해가지고 뭐 중국의 위기다. 뭐 중국의 성장은 이제 끝난 거 아닌가? 뭐 이런 그 위기 소리 일어나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중국은 이제 커다란 시장이기 때문에 그 제가 말씀드린 이 유라시아 초원의 시장뿐만 아니라 그냥 중국이 관련돼 있는 그런 시장들은 계속 성장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제 느낌이 그래요.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초원과 관련된 노래 신나는 섬의 초원 사진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초원이 들어가 있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신나는 섬의 초원 사진관 듣고 왔는데 이게 그 가사가 있어서 제가 틀어봤는데 이 가사가 안 나오네요. 네, 다시 봤더니 이 노래가 가사가 없는 노래랍니다. 네, 그냥 밴드 음악이래요. 그럼 가사는 왜 넣는 거지 이거? 네, 굉장히 당혹스러운 느낌이네요. 이거 좀 짜증난다 이거.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세계 속으로 유라시아 초원의 시장 2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그 지금까지 그 말씀드렸던 유라시아 초원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는데 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어디냐 저기 신장성 저쪽에 중국의 이제 우rum치 쪽에 있는 이제 신장 국제 바자르라는 곳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거기 좀 전 세계적인 그게 워낙 넓으니까 이게 각종 나라의 그 음식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가지고 먹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잠시 그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냐? 네. 저희 그 야암상가 시장에서 또 그 장터 스티커 마일리지라는 걸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1월 27일부터 다음 주인 이제 2월 3일까지 약 한 8일 정도 동안 이게 하게 되는데 이 장터 스티커 마일리지가 어떤 거냐면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까지 저희 야암상가 시장에서 10,000원 이상 이제 장을 보시면은 그 영수증을 가지고 1층 저희 고개편 시설로 오시면은 스티커를 드려요. 이제 이 스티커를 6장을 모으시면은 온누리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서 시장에서 이제 장도 보시고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은 온누리 상품권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8일 동안이니까 한 하루 이틀마다 오셔가지고 뭐 사시면은 될 것 같네요. 좋네 이거.
스티커 6장 딱 모으면은 네, 요거 모으는 맛이 있잖아요. 요게 뭐든지 그렇지만 약간 이런 스티커 모으는 재미. 네, 스티커 모아서 딱 그 오늘 상품권 받았을 때 그 희열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 있죠? 네, 그런 느낌 알잖아요. 네, 그런 느낌 딱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네. 그리고 좀 오늘, 네, 오늘 하나, 그 이벤트 하나 할까요, 오늘? 오늘 저희 보인 그 야암상가 시장 내에서 10,000원. 오늘 제가 방송 끝나기 전에,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 오늘 양암상가 시장에서 10,000원 이상 사시면은, 네, 그 영수증 가져오시면은, 제가 오늘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착순 5명, 네, 5명 합시다. 네, 5장 뿌릴게요, 제가. 오늘 그 제가 오후 6시에 퇴근하니까 그 전까지 저희 보이는 그 시장 내에서 10,000원 이상 사시면은 그 영수증 가져오시면은 제가 오늘 상품권 선착순 5명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오늘 준비한 그거는 오늘 여기까지인데 오늘 본 라디오에서 1부에서는 이제 건강상식 불면증 그 예방하는 예방이 아니지 그 극복하는 법을 알려드렸고 이제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유라시아 초원의 시장 2탄을 했는데 다음 주 세계 속으로 시간에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정하진 않았어요. 요게 이제 이번 주 주말 정도 되면은 제가 정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걸 할지 네 지금 자료가 많긴 하는데 뭐 어떤 걸 할지 지금 선택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 저희 또 이번 주 퀴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주셨어요. 네, 제가 매주 금요일 동안 퀴즈 빵빵 시간에 퀴즈를 통해서 상품을 드리고 있는데 그때도 역시 오늘 상품권을 드리죠. 근데 또 많이 이제 주셨어요. 네, 감사하게도 그러면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내드리는 퀴즈를 듣고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성함 연락처를 적으셔서 저희 보이는 라디오 주시면은 매주 금요일 날 그 추첨을 해가지고 오늘 상품권 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쓰레기통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1번 통기레스, 2번 통쓰레기, 3번 쏟아진다. 네.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성함, 연락처를 적으신 다음에 저희 보이는 라디오 주시면은 매주 금요일 날 퀴즈 빵빵 시간에 추첨을 한 다음 지금 오늘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저희 야암상가 시장 내에서 10,000원 이상 사시면은 그 영수증이나 뭐 이런 거 가져오시면은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서 제가 선착수 5명에게 오늘 상품권을 드리니까 저희 상인분들 혹시 이거 들으시면은 뭐 10,000원짜리 이상 사신다 그러면 영수증 끊어주신 다음에 저희 그 보이는 라디오로 가시면은 오늘 상품권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날씨가 많이 추운데 불 조심하시고 언제나 안전하게 그리고 이제 건강도 관리 잘 하셔가지고 즐거운 네, 겨울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물러나도록 하는데 잠시 후에 한 오후 4시죠? 네, 오후 4시에 또 저희 시민 DJ 김은비 DJ가 또 오니까 그때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은 또 시민 DJ들 강 DJ님이 오시기 때문에 내일은 저가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 반인가? 네, 1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서영은의 사랑했지만 네, 요 노래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사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고요. 오늘 즐거운 하루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